당신에게 김밥 한 줄은 그저 간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혜연과 여동생 혜진은 그것이 살아남을 기회였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끝없는 추격 속에서 한 줄의 김밥이 두 사람의 목숨을 지켜냈습니다. 손에 쥔 김밥 한 줄, 그녀에게는 생존의 티켓이었다. 북한 함경북도의 작은 산골 마을. 혜연은 31살이었습니다. 26살 동생 혜진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몇 년 전 배급이 끊긴 후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자매뿐이었습니다. 혜연은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그것을 장마당에 팔아 옥수수나 감자를 샀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석 달에 한 번, 결국 완전히 끊겼습니다. 공장도 멈췄고 학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말라갔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볼록 나왔고 어른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길에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죽음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혜연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산에 올라가려면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동생 혜진은 몸이 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잦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지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혜연은 자신의 몫을 줄여서라도 동생에게 먹였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쓰러졌습니다. 장마당에서 돌아오던 길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혜연은 동생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이 났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병원에 약도 없었습니다. 혜연은 밤마다 동생을 지켜봤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 건 아닐까?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것도 모자라 동생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혜진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침을 했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 남아있으면 둘 다 죽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혜연은 결단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누군가 먼저 죽는다. 탈북을 생각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행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잡히면 수용소로 갑니다. 가족 전체가 끌려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혜연은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국경을 넘었다는 이야기, 브로커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 장마당에서 수군거리는 소문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한 달이 지나자 혜연은 브로커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브로커에게 줄 돈이 필요했습니다. 혜연은 집안의 모든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옷까지, 그릇, 이불까지. 필요 없는 것은 다 팔았습니다.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혜진은 언니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몰랐습니다. 혜연은 동생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말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조용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2달 후 혜연은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장마당 뒤편의 허름한 창고에서였습니다. 브로커는 50대 남자였습니다. 둘이 가려고?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아파요. 같이 가야 해요. 돈은? 혜연이 모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 데려가 줄게. 근데 쉽지 않을 거야.
동생이 아프다면 더 힘들어. 혜연은 각오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틀 후 새벽 2시. 여기서 만나. 브로커의 말에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연은 혜진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여기를 떠나야 해.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디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혜진은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그건 너무 위험해.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해. 넌 계속 아프고 나는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해. 이대로 가면 우리 둘 다 죽어. 혜연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잡히지 않을 거야. 조심할 거야. 믿어줘. 혜연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언니. 언니를 믿을게. 두 자매는 포옹했습니다. 떨리는 포옹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이틀 동안 두 자매는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옷을 챙기고 물을 준비했습니다.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혜연은 부모님의 사진을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떠나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출발 전날 밤 두 자매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혜연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진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꼭 살아남자. 응, 언니. 우리 꼭 살아남자. 두 자매는 약속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다음 날 혜연은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초를 팔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려고 했습니다. 장마당은 늘 그랬듯이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팔고 사고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공식 경제가 무너진 후 장마당은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었습니다. 혜연은 약초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좋은 약초예요. 몸에 좋아요. 하지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 돈이 없었습니다. 혜연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라도 해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옆에서 두 여자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국으로 가면 정말 다르대. 어떻게? 일단 굶지 않아. 밥이 넘쳐나. 심지어 김밥처럼 생긴 반마리가 하루에도 수십 줄씩 나온대. 혜연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김밥? 반마리? 하루에 수십 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밥 한 그릇도 귀한데 어떻게 하루에 수십 줄씩 먹을 수 있을까? 다른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허황된 소리지. 하지만 첫 번째 여자는 고집했습니다. 진짜래. 내 친척이 중국 갔다가 돌아와서 그러더라. 거기는 먹을 게 넘쳐나. 길거리에 음식 파는 곳이 수두룩하대. 심지어 버리는 음식도 많대. 믿을 수 없네. 그럼 사람들이 왜 굶어 죽어? 혜연은 그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허황된 소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과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중국은 북한보다 낫다는 것. 적어도 굶지는 않는다는 것. 그 한 문장이 혜연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연은 그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김밥 한 줄, 반마리 수십 줄,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옥수수죽 한 그릇도 귀한데,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만약 정말로 굶지 않을 수 있다면, 혜진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혜진아,
오늘 장마당에서 들었는데 말이야. 중국에서는 김밥 같은 게 하루에도 수십 줄씩 나온대. 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과장일 수도 있지. 하지만 적어도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혜진은 상상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먹는 모습을, 배가 부른 느낌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거기 가면 그런 거 먹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도 먹을 수 있어. 꼭 먹게 해줄게. 혜연은 동생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혜연은 김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맛일까? 정말 하루에 수십 줄씩 먹을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감각. 다음 날 저녁 드디어 출발 시간이 왔습니다. 두 자매는 작은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밤은 어두웠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두 자매는 걸었습니다. 약속 장소를 향해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탈북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출발하자. 소리 내지 마. 빠르게 움직여. 일행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국경까지는 이틀을 걸어야 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혜진은 체력이 약해서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혜연은 동생을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돼.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습니다. 첫날 밤은 숲속에서 잤습니다. 땅바닥에 비닐을 깔고 누웠습니다. 추웠습니다. 혜연은 동생을 안고 잤습니다. 체온을 나누며 혜진의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혜진아. 언니가 있잖아. 이틀째 되는 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내리다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폭설이 되었습니다. 브로커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 발자국이 남아. 어떡하죠? 혜연이 물었습니다. 계속 가야 해. 멈출 수 없어. 일행은 눈을 헤치며 계속 걸었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쌓였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혜진은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혜연이 동생을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계속 가야 했습니다.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눈 때문에 더 하얗게 보였습니다. 아름답지만 무서웠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하지만 건너는 동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얼음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야. 새벽 3시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경비대도 잘 보지 못할 테니까. 브로커가 먼저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따랐습니다. 혜연과 혜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혜연은 혜진을 업고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푹푹 빠졌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혜진은 언니의 등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언니 무거워? 내릴까? 아니야. 괜찮아. 꼭 붙잡고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눈 내리는 소리와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혜연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경비대의 개였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손짓했습니다. 엎드려. 모두 눈 위에 엎드렸습니다. 혜연도 혜진을 안고 엎드렸습니다. 눈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들의 발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혜연은 혜진의 입을 막았습니다. 동생이 소리를 낼까봐. 혜진도 알았습니다. 숨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두 자매는 눈 속에 파묻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눈발을 뚫고 울린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크게 뛰었습니다. 군인들이 들을 것 같았습니다. 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픔으로 정신을 붙잡으려고. 혜진의 몸도 떨렸습니다. 두려움에, 추위에, 손전등 불빛이 눈 위를 스쳤습니다. 혜연의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군인들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브로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계속 가자. 모두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혜연도 혜진을 다시 업었습니다. 괜찮아? 응. 무서웠어. 나도. 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일행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더 조심스럽게. 강의 끝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혜연은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혜진을 꼭 안고 걸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드디어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혜연은 혜진을 내려놓고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해냈어, 혜진아. 우리 강을 건넜어. 응, 언니. 우리 살았어. 하지만 안도할 틈은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축하는 나중에 해. 빨리 움직여야 해. 중국 공안도 위험해. 일행은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눈속을 헤치며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을 더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한 집이었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맞이했습니다. 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혜진을 안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혜진아? 추워. 그리고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우리 살았어. 조선족 할머니가 따뜻한 물을 주었습니다. 마셔. 몸 녹여야 해. 혜연과 혜진은 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어. 내일 다음 장소로 옮겨줄게. 그날 밤 두 자매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잤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이불을 덮고. 오랜만이었습니다. 혜연은 혜진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잘했어, 혜진아. 여기까지 왔어. 혜연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오늘은 살아남았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선족 할머니의 집에서 하루 쉬고 브로커의 안내로 다른 마을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길거리에 불빛이 환하고 사람들이 웃으며 다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북한의 어둠과 대비되는 세상. 하지만 그 신기함은 곧 사라졌습니다.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는 자매를 작은 공장에 맡겼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어. 한 달 후에 한국으로 보낼게. 브로커의 말에 혜연은 믿었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은 옷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스웨터, 바지, 티셔츠, 기계 소리가 밤낮 없이 울렸습니다. 혜연과 혜진은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혜진의 몸이 약해 손이 느렸지만 혜연이 대신 도와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견딜만 했습니다. 밥은 3번 나왔고 옥수수가 아닌 쌀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은 차가웠고 반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중국이야? 과장된 소문이었어. 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밥 한 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은 혹독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쉬는 시간 없이 바늘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혜진은 매일 저녁 울었습니다. 언니, 나 못해. 손이 아파. 혜연은 동생의 손을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한국 갈 수 있어. 하지만 브로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공장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브로커, 그놈은 돈만 챙기고 사라졌어. 너희는 여기서 일해야 해. 빚이 있으니까. 빚? 혜연은 처음 듣는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브로커가 돈을 빌려줬다고 그걸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탈북 비용, 숙식비, 모든 게 빚으로 쌓였습니다. 얼마나? 한 명당 5만 위안. 둘이 10만. 일한 돈으로 갚아. 10만 위안. 그게 얼마인지도 몰랐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알았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탈북자들을 봤습니다. 대부분 여자들, 나이 든 사람들. 그들은 몇 년째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꿈이야. 여기서 늙어 죽을 거야. 한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생을 위해 온 길이 이런 끝인가. 혜진의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먼지와 피로로 몸이 더 약해졌습니다. 혜연은 밤에 몰래 울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언니가 잘못했어. 어느 날 공장 주인이 혜진을 불렀습니다. 너 몸이 약하네. 다른 일 시켜줄게. 혜진은 무서운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 나 이상한 데 보내려고 해. 혜연은 직감했습니다. 매춘, 탈북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 안 돼. 혜연은 주인에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더 일할게요. 동생은 건드리지 마세요. 주인은 비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대신해. 선택해. 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혜연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바느질, 밤에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언니, 왜 피곤해 보여? 일이 많아서 그래. 너는 쉬어. 혜연은 웃으며 속였습니다.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중국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의 배신, 빚의 굴레, 그리고 끝없는 노동.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났습니다. 공장 의사는 약이 없어. 돈이 없으면 죽어. 라고 했습니다. 혜연은 절박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떻게든 한국으로 가야 해. 장마당에서 들은 소문처럼 탈북자 지원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동생이 죽어요. 지원단체의 사람이 왔습니다. 은밀하게 공장을 빠져나가 만나봤습니다. 빚이 많아? 증거를 모아. 도울게. 혜연은 모든 기록을 모았습니다. 급여 영수증, 빚장부. 단체는 변호사를 동원해 주인을 압박했습니다. 인신매매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주인은 겁에 질려 빚을 탕감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 자매는 공장을 쫓겨났습니다. 거리로 내몰린 두 자매. 가진 건 작은 배낭뿐이었습니다. 중국 거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들에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혜연은 혜진을 업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혜진은 기침하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 이제 못 가. 아니야, 갈 수 있어. 한국까지 가자. 하지만 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절망이 그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감옥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의 꿈은 먼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싸구려 여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혜진의 열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혜연은 동생의 이마를 만지며 울었습니다. 제발, 살아줘. 언니가 다 잘못했어.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비는 차가웠습니다. 희망은 물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불법 송출 루트. 다시 브로커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번엔 조심할게. 혜연은 다짐했습니다. 동생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약 1720자. 중국의 작은 도시 연변. 자매는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숨겨진 아지트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단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라오스 경유로 한국 보낼게. 비용은 우리가 돼. 혜연은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혜진은 침대에 누워 헐떡였습니다. 언니, 배고파. 오랜만에 듣는 말. 중국 공장에서 먹던 찬밥조차 사치였습니다. 직원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죽과 과일. 혜진은 한 숟가락 먹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맛있어. 언니. 혜연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았고 기침이 계속됐습니다. 의사 불러야 해. 직원이 병원을 연결해줬습니다. 조선족 의사였습니다. 영양실조에 폐렴 초기야. 약 줄게. 하지만 쉬어야 해. 약값은 단체가 냈습니다. 혜연은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살아날 수 있어? 며칠 동안 혜진은 약을 먹고 쉬었습니다. 혜연은 아지트에서 청소와 요리를 도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나도 빚 갚느라 3년 버텼어. 브로커한테 속았지. 공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회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열이 내리고 기침이 줄었습니다. 언니, 나 좀 나아진 것 같아. 혜진의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직원이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먹어봐. 한국 음식 맛보기. 상자 안에 김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편의점에서 사온 것. 혜연은 장마당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김밥, 하루에 수십 줄. 직원이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해. 이 한 줄로 시작해. 혜연은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었습니다. 김밥 한 줄. 반짝이는 김, 하얀 쌀, 당근과 시금치가 보였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혜진아, 이거 먹어봐.
혜연이 김밥을 쥐어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언니, 이게 김밥이야? 눈이 커졌습니다. 씹을수록 맛이 퍼졌습니다. 맛있어. 배가 따뜻해져. 혜연도 한 입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포만감. 북한의 옥수수죽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생존의 티켓이구나. 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밥 한 줄이 동생의 눈빛을 바꿨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부터 혜진은 김밥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언니, 한국 가면 매일 먹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사줄게. 혜연의 약속이 동생의 힘 되었습니다. 기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다시 봤을 때 회복됐어. 이제 여행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김밥 한 줄의 기적. 아니, 희망의 상징. 그것이 동생을 되살렸습니다. 아지트에서 일주일 더 머물렀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단체가 검증한 사람. 라오스 국경으로 가자. 버스로. 혜연은 불안했지만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비됐어?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김밥 생각하며 갈게. 자매는 배낭을 메고 아지트를 나섰습니다. 중국 거리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 두려움은 덜했습니다. 버스 여행은 길었습니다. 산길을 돌아 라오스 국경까지. 밤의 이동에 경비를 피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기 별 많아. 예쁘네. 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밝아진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검문이야. 조용히.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검문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라오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 태국 국경을 향한 다음 단계. 혜진은 피곤했지만 김밥 먹고 싶어? 라고 웃었습니다. 혜연은 주머니에서 남은 김밥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 힘내. 한 입 베어 물며 동생은 힘을 얻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불씨였습니다. 절망의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매.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비행기로. 단체의 네트워크가 자매를 이끌었습니다. 혜진의 몸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아니, 김밥 덕분이지. 두 자매는 웃었습니다. 희망이 되살아난 순간, 김밥 한 줄로 동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방콕 공항. 자매는 단체의 도움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렀습니다. 혜연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혜진아, 곧 도착해. 한국이야. 혜진은 창가에 앉아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김밥이 기다리고 있을까? 긴 비행 동안 혜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중국의 악몽이 스쳤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가 스쳤습니다. 여기가 한국? 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항은 밝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단체 직원이 마중 나왔습니다. 환영해. 이제 안전해. 자매는 안내대로 갔습니다. 입국 심사, 신원 확인.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직원의 물음에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탈북자예요. 심사가 끝나자 한식당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첫 식사해. 천천히 먹어.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비빔밥, 국수, 그리고 김밥. 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음식. 혜진은 김밥을 먼저 집었습니다. 언니 봐. 크고 맛있어 보여. 한 입 베어 물자. 아, 이 맛. 소리쳤습니다. 쌀의 부드러움, 김의 바삭함, 채소의 신선함. 중국의 찬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혜연도 먹었습니다. 비빔밥의 고추장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뜨거워. 따뜻해.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 국수는 시원하고 김밥은 포근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줄. 이제 이해돼. 장마당 소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웃었습니다. 맘껏 먹어. 여기선 굶지 않아. 혜진은 배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언니 배부르다. 처음이야. 혜연은 동생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래. 우리 살았어. 식사 후 한센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탈북자 보호시설, 상담, 건강검진, 한국생활교육. 혜연은 피로를 느꼈지만 안도감이 컸습니다. 혜진은 호기심 가득했습니다. 언니 TV에 나와. 사람들이 웃어. 센터 직원이 한국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뭐든 해. 자매는 핸드폰을 만져봤습니다. 처음 보는 스마트폰. 이게 뭐야? 혜진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사진. 예뻐. 그날 밤 센터 기숙사에서 잤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난방. 혜연은 눈을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꿈인가? 하지만 혜진의 고른 숨소리가 현실을 말해줬습니다. 다음 날 쇼핑? 직원이 옷을 사줬습니다. 새 옷 입어봐. 혜연은 청바지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나 변했어? 혜진은 원피스를 입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공주 같아. 인천에서의 첫 주말, 공원 산책. 나뭇잎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언니 가을이야? 예쁘네. 혜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차가워. 하지만 맛있어. 혜연은 웃었습니다. 동생의 웃음이 제일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의 어려움도 느껴졌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달라 대화가 서툴렀습니다. 죄송해요. 자주 말했습니다. 센터에서 한국 역사 수업을 들었습니다. 분단의 아픔, 통일의 꿈. 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 세상을 모르셨어. 혜진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밥을 그린 그림. 이게 우리 티켓이야. 직원이 칭찬했습니다. 잘 그렸어. 전시할까? 혜진의 꿈이 싹 텄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식사는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김밥 한 입이 자매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혜연은 알았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라는 걸. 한국 생활, 적응, 그리고 미래. 혜진아, 함께 해보자. 응, 언니. 자매의 손이 다시 맞잡혔습니다. 인천의 하늘이 밝았습니다. 한센센터에서의 한 달. 자매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혜연은 한국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혜연입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매일 연습했습니다. 혜진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5살 늦은 나이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언니 학교 재밌어. 친구들 많아. 혜진의 변화가 컸습니다. 몸이 튼튼해지고 웃음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센터 상담에서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은 잘 적응해. 그런데 나는 무서워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모든 게. 한국은 좋아요. 먹을 게 많고 안전해요.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가 있을까? 북한의 트라우마가 따라왔습니다. 중국에서의 고통,
부모님의 죽음,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잡혀, 도망쳐, 소리치며 깨었습니다. 혜진은 꿈을 키웠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언니, 나 화가 될래. 밝은 색으로 서울 거리를 그렸습니다. 김밥 가게, 사람들 웃는 모습, 여기서 살고 싶어. 혜연은 동생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그래, 내 꿈 응원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킬 수 있을까? 일자리, 돈, 미래, 취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스타 과정, 커피 내리는 법, 손님 응대. 할 수 있어요. 연습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 억양이 들키면 편견이 두려웠습니다. 센터에서 탈북자 모임을 만났습니다. 나도 처음엔 울었어. 하지만 버텨. 선배들의 이야기가 위로가 됐습니다. 혜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미술대회. 언니 봐. 1등. 그림은 김밥 한 줄을 쥔 소녀. 탈북 여정을 상징했습니다. 센터에서 축하 파티. 케이크와 김밥. 혜진은 환호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사랑해. 혜연은 박수치며 웃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은 날아오르는데 나는 아직 땅에 붙어 있어. 밤에 혼자 산책했습니다. 한강 다리.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았어. 그런데 왜 무서워? 부모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 잘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나 혼자서 할 수 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통화로 센터 친구와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워. 천천히 가. 혜진의 꿈은 커졌습니다. 언니, 미술대학 갈래. 그림으로 내 이야기 그릴게.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언니가 도울게.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카페 면접, 경력 없어요? 북한에서 약초 팔았어요. 면접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또 실패야. 그날 혜진이 위로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다음에 잘할 거야. 13살 동생의 말에 혜연은 울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내가 있어서 버텨. 자매는 포옹했습니다. 동생의 꿈이 언니의 두려움을 녹였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어. 혜연은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 두려워도 직면해야 합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이게 우리 티켓이야. 혜진이 웃었습니다. 혜연도 웃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희망이 싹텄습니다. 동생의 날개가 언니를 이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혜연은 작은 카페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손님 응대가 익숙해졌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혜진은 학교에서 미술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언니, 전시회 할 거야. 자매의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파트로 이사. 작은 원룸 하지만 자기 집. 어느 주말 혜연은 장을 봤습니다. 재료를 사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혜진아, 오늘은 집에서 먹자. 쌀 씻고 김 구우며 채소를 썰었습니다. 이게 한국 스타일이야? 혜진이 도왔습니다. 응, 당근 더 넣어. 완성된 김밥. 둥근 모양 반짝이는. 자매는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맛있어. 언니 최고. 혜진의 칭찬에 혜연은 뿌듯했습니다. 김밥을 쥐며 혜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북한 산골, 장마당 소문. 김밥 한 줄, 생존의 티켓. 이제 그 티켓을 다시 쥐었습니다. 자유의 티켓. 혜진아,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했어. 응.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야.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닌 감사. 카페에서 손님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억양이 특별하네. 혜연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탈북자예요. 손님은 놀라지 않고 웃었습니다. 대단해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혜연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강 건너기, 중국 고통, 김밥의 희망. 손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화 같아. 책으로 쓰세요. 그 대화가 계기였습니다. 혜연은 글을 썼습니다. 자매의 이야기. 센터에서 출판 도움을 받았습니다. 탈북자 자서전. 제목은 김밥 한 줄의 기적. 책이 나왔습니다. 서점에 쌓였습니다. 혜진의 그림이 표지. 출판 기념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감동적이에요. 힘 얻었어요. 혜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김밥 한 줄이 저희를 살렸습니다. 감사해요, 한국. 혜진은 미술대학 입시에 합격했습니다. 언니, 꿈 이뤘어. 혜연은 울며 안았습니다. 내 덕분이야. 내 꿈이 나를 일으켰어. 자매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김밥 피크닉. 이제 매일 먹을 수 있어. 혜진이 웃었습니다. 혜연은 하늘을 봤습니다. 부모님 봐요. 우리 잘 살아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TV 인터뷰 강연. 혜연은 강사가 됐습니다. 탈북자 교육. 두려워 마세요. 한 걸음씩. 그녀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혜진은 화가가 됐습니다. 전시회에서 김밥 시리즈. 생존의 상징.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여름, 자매는 여행 갔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언니 여기서 살까? 어디든 함께라면. 혜연은 김밥을 쥐었습니다. 손에 쥔 김밥 한 줄. 이제는 자유의 증표. 과거의 아픔을 넘어 미래를 향해. 우리 행복할 거야. 응, 언니.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밥 한 줄처럼 작지만 강한 희망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탈북의 여정, 생존의 티켓, 영원히. 생명 한 줄의 김밥이 목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그 작은 음식 하나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